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스티븐 코비 작가님과 로저 메릴, 레베카 메릴 작가님이 공저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입니다. 그럼 목차를 보겠습니다. 1. 시계와 나침판. 2.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3. 상호 의존의 시너지. 4. 원칙 중심의 삶이 주는 힘과 평화.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영리하게, 더 빨리 일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잠깐 멈추어서 당신 인생의 소중한 것들, 가장 중요한 서너 가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당신은 그 소중한 것들에 진정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고 시간을 쏟고 있는가? 우리는 코비 리더십 센터에서 일하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늘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유능하며 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날이 자신의 생활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당신이 이 책을 사서 읽고 있는 까닭은 당신 역시 그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왜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갖가지 방법, 기술, 도구, 정보 등을 제공받아 왔다. 우리가 만약 일을 더 열심히, 더 잘, 더 빨리 하는 방법을 익히려면 우리는 새로운 도구나 수첩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특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요령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관리 수첩을 사고 새로운 강좌를 듣고 새로 나온 책을 읽는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용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결과 좌절감과 죄책감만 늘어났을 뿐이라고 말한다. 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난 내 인생을 더 즐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난 늘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도대체 내 시간이라곤 가져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 친구들과 가족은 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한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난 일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늘 위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늘 위기 상황으로 허덕이기 때문에 일을 미루게 되죠. 난 개인 생활과 직장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둘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시간을 빼 다른 쪽을 늘리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죄다 해볼 만한 일들이죠.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전통적인 시간 관리에서는 당신이 일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하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컨트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컨트롤 능력을 키우면 당신이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와 성취감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신과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택의 결과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다. 선택의 결과를 컨트롤하는 것은 보편적 법칙이나 원칙이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들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개념이 이제까지 전통적인 시간 관리를 통하여 인생 문제에 접근하려다가 좌절감만 맛본 사람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시간 관리에 대하여 전통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의 접근 방법은 원칙에 중점을 둔 방법이다. 우리의 접근 방법은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영리하게, 더 많이 하라는 전통적 처방을 넘어선 것이다. 우리의 접근 방법은 당신에게 시계를 하나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준다. 당신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것이다. 우리의 접근 방법은 옛날부터 있던 영원 불변의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현재 유행하는 시간 관리와 성공 문헌들의 대다수가 강조하고 있는 노력 없이 축제하는 특효약 처방 같은 인생 접근 방법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는 지름길 같은 쉬운 방법을 좋아하는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은 적당한 지름길을 택한다고 해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지름길은 없지만 올바른 길은 있다. 그 길은 인류 역사 이래 존중되어 온 원칙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지혜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은 속도와 능률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밝혀두도록 하겠다. 일부 시계와 나침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을 쓰고 있는 것과 자신이 진정으로 시간을 쓰고 싶은 소중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현재 유행하는 능률과 컨트롤의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전통적 시간 관리의 새 세대를 설명하고 왜 이런 시계만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 필연적으로 그 차이를 줄이기보다는 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전의 것들과는 종류가 다른 제4세대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 당신이 시간을 쓰는 방식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단지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지 판단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긴급성 중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중한 것들,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능력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내면의 나침판을 이용하여 우리 삶의 질을 관장하는 실체인 정복향에 우리 인생을 일치시킴으로써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2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다에서는 제2상한 위주의 시간관리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이것은 30분짜리 주간 계획 수립 과정으로 시계를 나침판에 종속시켜 긴급한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당신의 초점을 옮기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일단 그 과정을 훑어볼 것이며 당신은 그 과정이 자신에게 당장 유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의 각 부분을 깊이 검토함으로써
그 과정이 당신 평생에 걸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살펴보게 된다. 당신의 사명을 찾는 방법, 그리고 당신에게 의미와 목적을 주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신 인생의 DNA가 되는 강력한 미래의 비전을 창조하는 방법. 당신 인생의 여러 가지 역할 사이에서 균형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 원칙에 바탕을 둔 목표를 세우고 이룸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성과들을 창출하는 방법. 언제나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올바른 시각을 유지하는 방법. 선택의 순간에 성실하게 실행하는 방법. 계획대로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 계획을 바꿀 것이냐 하는 선택의 순간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를 잊지 않는 지혜와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을 확신 속에서 편안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 당신이 한 주 한 주를 보낼 때 배움과 삶이 나선형으로 상승하도록 하는 방법. 3부 상호 의존의 시너지는 우리 시간의 80%를 보내는 상호 의존 관계의 실제적인 문제들과 가능성들에 관한 것이다. 이 영역은 전통적인 시간 관리에서는 무시되거나 부당하게 취급되어 온 부분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에서 일상의 업무적인 관계와 협동의 시너지적인 관계 사이의 차이점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위임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단순한 자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대신 비전 공유와 시너지적인 합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임파워먼트, 궁극적으로 지뢰의 받침점을 옮겨 힘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개인 및 조직 관리의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가족, 직장, 그 밖의 조직에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4부 원칙 중심의 삶이 주는 힘과 평화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실생활의 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제4세대의 접근 방법이 문자 그대로 당신이 보내는 하루의 질과 당신이 하는 일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에 관한 원칙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성취와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큰 장애가 되는 것들을 피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책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 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려면 이 책에 깊이 몰두해야 한다. 즉, 당신의 인생, 당신 삶의 각본, 당신의 동기, 당신의 소중한 것들, 당신의 배경을 기꺼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고도의 자기 성찰 과정이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동안 당신은 자주 멈추어 당신의 마음과 가슴 속에서 나오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자기 인식에 열중하면 당신은 반드시 여러모로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인간관계를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시간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하여 당신이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기 위하여 시간을 쓰는 방식과 당신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는 방식 사이에 불일치를 없애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방법을 당신이 기꺼이 검토해 보기로 한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원칙이야말로 개인적 평화를 주는 동시에 극적인 결과도 낳게 한다고 믿어마지 않는다. 힘은 불변의 원칙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당신이 시계의 압제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나침판을 되찾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은 이 나침판을 통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앞날에 길이 이어질 훌륭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시계와 나침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나침판과 시계 사이의 큰 차이점을 느끼며 산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 사이의 차이점이다. 이런 차이점은 더 많은 일을 더 빨리 하라는 전통적인 시간관리 접근 방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일하는 속도를 높일수록 오히려 상황만 그르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라. 만일 누가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 당신에게 전통적 시간 관리에서 약속하는 능률을 15%에서 20% 높여준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시간 관리 걱정이 모두 사라질까? 처음에는 당신도 자신의 능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들뜰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당신이 맞닥뜨린 문제들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임종 자리에서 직장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기를 바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최선의 적은 무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중요한 시기는 물론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관한 선택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일에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여겨질 때는 내 인생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난 하루 종일 뛰어다니죠. 회의, 전화, 서류, 약속. 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완전히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지만 다음 날에도 일찌감치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내가 해낸 일은 엄청나죠. 난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인생살이의 핵심에 속하는 문제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임무 사이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장 적절한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문제일 때에는 결정이 한결 쉽다. 우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은 낭비고 정신을 둔하게 하며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하다는 것 따위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결정이 아니라 최선과 무난함 사이의 결정이다. 그래서 흔히 무난함은 최선의 적이다. 각성의 계기. 우리는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이런 차이점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후회한다. 사랑하던 여자가 갑자기 떠나버린 다음에야 해주지 못한 것들을 깨닫는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